우리 40쪽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모형을 제시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두 가지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배경 지식 첫 번째, 대전 입자의 운동 과정에 대해서. 두 번째, 선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뭐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배경 지식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대전 입자 아주 작을 필요도 없고요. 좀 커도 괜찮아요. 어쨌든 뭔가 대전된 어떤 물체 이런 걸 대전 입자라고 얘기할 건데 다른 말로 이거를 하전 입자라고도 해요. 뭐 요즘엔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란 뜻인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빠져 있는데 자, 어쨌거나 플러스를 띠거나 마이너스 띠는 물체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전하를 띠는 입자는 첫 번째, 이게 정지해 있을 때 주변 공간에 전기장을 형성한다라고 그래요. 예시로 플러스 전하를 그려놨지만 음전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전기장을 형성한다. 자, 그런데 이런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던 대전 입자가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등속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앞에 나왔던 상황, 주변에 전기장을 형성한다 플러스 자기장도 형성해요. 음전하여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전기장을 형성하면서 자기장도 형성을 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한다면,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물체, 대전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한다면 가속 운동, 속도가 변화 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져도 되고 또는 직선 운동이 아닌 운동을 하면 빨라지면서든 느려지면서 일정한 속도로든 아무튼 직선 운동만 아닌 운동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또는 빨라지거나 느려진다면은 앞에 거 두 개 다 하고요. 대전 입자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장 형성하고요. 어쨌든 직선 운동을 순간적으로 한다면 자기장도 형성을 하고요. 그러면서 플러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전자기파를 발산을 합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전자기파 방출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자,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전자기파 광자를 내보낸다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전자기파동이라는 에너지 전달 현상 중에 하나인 파동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데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면 에너지를 방출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잃어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대전 입자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에너지가 줄어들진 않는데 전기장을 형성해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면은 자기장도 형성하고 전기장도 형성하는데 에너지를 잃어버리진 않아요. 자, 전기장이다, 자기장이다, 됐어. 이렇게 만들었어, 끝! 하면서 내 에너지는 안 줄어들어 이렇게 하는데 속도가 변할 때에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계속해서 할 때에는 그럴 때는 이제 비로소 에너지가 점점 스스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자, 요게 대전 입자의 운동 과정에서 특히 요 세 번째 상황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좀 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를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미 무슨 보어가 뭐라고 했든 뭐 그러기 전에도 이런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래, 러더퍼드 얘기처럼 원자라는 건 이게 단단한 게 아니라 원자핵이 있고 여기는 비어 있는 거는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자라고 그러면은 원자핵은 사실 질량만 있는 거지 실제로 에너지 변화가 크게 없어요. 원자핵이 막 떨리는 게 줄어든다 뭐 이런 거는 거의 무시하고 이 원자 전체가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거는 원자핵의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해서 원자 전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둘의 에너지의 총합이 변하는 걸 텐데 주로 전자의 에너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전자는 결론 얘하고 원자핵 주변에서 작게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작고요. 크게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큽니다. 자, 일단 그 전자가 원자핵주를 두는 반경과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라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그냥 원자의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 요거를 기억한 다음에 스펙트럼을 보자. 원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백색광, 특히 백색광, 빛은 여러 종류의 빛들의 혼합광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색광이라고도 하고 그냥 혼합광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요 안에 다양한 종류, 빨주노초 파남보 내지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가시광선 포함해서 자외선, 적외선, 뭐 마이크로파, X선, 감마선 뭐 이런 것들 다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직진을 하던 백색광, 혼합광을 프리즘, 분광기를 통과를 시켜요. 그냥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삼각 기둥 모양으로 된 어떤 물질, 뭐 유리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프리즘, 분광기라고도 이제 부르는 거를 통과를 시키면은 여기 있던 애들이 다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똑같은 물질 속에서 이렇게 쭉 퍼지면서 색깔 분해가 이루어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스펙트럼은 감매선, X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 다 관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가시광선도 이렇게 벌어지고 우리 눈에 측정이 잘 돼서 여기다가 이제 스크린을 갖다 놓으면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 초 파남보 뭐 이런 등등등 하는 색깔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분해가 돼서 우리 눈에는 요 면이 이렇게 무지개 색깔들이 보이게 된다.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실험하는 공간을 불을 아주 깜깜하게 다 꺼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얀 스크린을 갖다 놓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이 스크린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아, 뭐야? 벽이야? 뭐야? 이거 무슨 색인데?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백색광을 쭉 쬐면은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하얀 스크린에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무늬가 이렇게 관찰이 된다. 요걸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 여기에다가 스크린을 갖다 놓고 분광기를 통과한 빛이 퍼져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자체를 이렇게 보는 거를 이걸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나타난 스펙트럼, 우리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퍼진 것을 이렇게 돌려서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보는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런 요 공간이 색깔별로 아무튼 꽉 차 있다, 연속적이다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백색광을 이렇게 쬐 건데 여기에다가 잠깐 그런 다음에 모든 색깔의 모든 종류의 빛이 다 섞어 있는 데다가 중간에 빛이 오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온의 기체를 담아놓은 이런 공간을 집어넣게 한다. 뭐 저희 시험관 뭐 내지는 무슨 뭐라 그럴까 그냥 봉투 같은 투명한 봉투 이런 거에다가 뭐 헬륨, 수소가스, 질소가스, 뭐 산소 이런 것들 종류를 바꿔가면서 어쨌든 저온의 뭔가 기체
를 통과를 시켜보면은 놀랍게도 여기에서 빨주노초 파나보 연속적이던 이 무지개 무늬가 몇 개가 이가 빠져 있어요. 빨주, 초파, 보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색깔이 꺼멓게 실험실이 검은데 어두운데 무지갯빛만 보이는데 여기에 뭐 여기 도착했을 빛이 빠졌네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 이게 흡수선 스펙트럼입니다. 야, 이 색깔 왜 빠져 있어? 이게 이 상대적으로 선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요건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서 와서 도달했어야 될 빛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없어졌을까? 얘가 먹은 거예요. 얘가 먹은 거예요. 이 기체가 먹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기체를 갖다 놨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실험을 해도 빠져있는 색깔이 달라진다. 여러 개가 지금 나는 이제 3개 정도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러 개가 빠져있게 되는데 그 빠져있는 것들은 이 저온의 기체, 에너지가 낮은 기체가 그 빛을 먹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체의 종류마다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빠진 부분이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체마다 빛을 저온, 낮은 에너지 상태에 쓸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얘들이 먹는 빛이 편식을 한다. 기체마다 좋아하는 빛이 따로 있고 야 그래도 이거 먹어야지 그랬더니 절대 안 먹어. 나 이건 진짜 안 먹어. 그러는 게 있다. 그래서 기체마다 좋아하는 싫어하는 음식이 빛이 다르고 그것들을 편식하는 걸 때려도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바꿔주면은 이 흡수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수소를 갖다 놓으면 맨날 똑같은 부분만 없어져요. 이럴 때 수소, 오늘 비 올 때 수소, 오늘은 뭐 봄날이라서 수소, 기분 좋은 수소 얘들이 먹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빛을 편식을 하더라라는 걸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백색광 그만 실험실 불 끄고 나가자. 불 원래 껐었지. 그래서 실험실 나가자 하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저건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실험했던 저온의 기체를 백색광을 더 안 먹여주고 있을 때, 더 먹여주고 있지 않을 때 이거 이제 없습니다. 뭐예요? 여기 연속 스펙트럼도 이가 빠진 연속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도 안 나타나야 되는데 불 다 꺼놓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놈 새끼들이 이것들이 아까 먹었던 걸 토해내고 있어요. 왜 하면서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아까 전에 빠졌던 그 색깔들 몇 개만 뭐 노란색, 뭐 초록색, 파란색 이런 거 몇 줄을 고스란히 토해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뭐지? 얘네들이 기체가 방출한 몇 가지 그것들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편식했던 걸 그대로 토해낸 것들이 이렇게 이제 색깔로서 몇 줄이 보이더라. 연속적인 무늬에서 몇 개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색깔들만 예쁜 색깔 몇 줄을 이렇게 만들더라. 그걸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의미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둘을 구분하지 않고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할 때는 이런 실험했을 때는 흡수선 스펙트럼, 저렇게 실험했을 때는 방출선 스펙트럼 이렇게 용어를 구분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냈습니다. 기체마다 빛을 먹을 때 어차피 이따가 토할 거긴 한데 빛을 먹을 때 자기가 먹던 것만 좋아하더라, 먹던 것만 먹더라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선 스펙트럼, 그리고 이제 대전 입자의 운동, 뭐 요것들을 각각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배경 지식이었었고요. 자, 41쪽. 여러 가지 스펙트럼, 백색광의 연속 스펙트럼, 요거는 지금 흑백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만 요게 오른쪽이 빨간색, 왼쪽이 보라색, 왼쪽부터 보남파천 오주빨 하는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뭐 흑백이라 잘 안 보이죠. 참고로 보라색의 파장은 약 400 나노미터, 빨간색의 파장은 약 800 나노미터. 요 숫자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숫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380에서 700 몇십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좀 외우기 쉽게 잘랐어요. 400, 2배인 800 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대충. 그런데 기체 방출선 스펙트럼 3번 기체 흡수선 스펙트럼 해가지고 요러요러하게 된다라는 거. 아 그렇구나. 설명한 거 그대로니까 이해했으면 넘어가도 되겠어요. 요렇게 되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실험까지 이제 이미 이제 실험을 여러 번 해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백색광의 연속 스펙트럼 말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흡수든 방출이든 선 스펙트럼이 문제가 됩니다. 선 스펙트럼이 문제인데, 선 스펙트럼 봅니다. 여기 저온의 기체의 원자들이 오는 빛을 먹었어야 되는데, 처묵처묵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좀 이따 또 토할 거지만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저온의 기체라고 해야 낮은 상태의 에너지 이 원자 하나하나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기했죠. 에너지를 먹었잖아. 원자, 핵, 주변에 전자, 뱅글뱅글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은 얘네들이 어떤 에너지를 흡수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반경이 더 커져서 돌아야 되게 됐더라. 그래요. 이렇게만 되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토할 때는 어떻게 해? 도로 원래 크기로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작아진 만큼 그만큼을 토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먹었다가 토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이만큼이 되도록 먹었다가 이따가 토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만한 크기가 되도록 먹었다가 토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생각에 의하면 원자핵 오케이, 빈 공간 올 오케이, 전자가 돌고 있은 에너지가 클수록 더 큰 반경으로 돌게 됨, 왔다 갔다 할 수 있음이라 그러면은 이 편식이 기체, 원자 종류마다 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커졌다 작아졌다면 하면 되는데 왜 수소는 요만했다가 이만했다가 돌아오든지 이만해졌다가 돌아오든지만 하지, 수소는 왜 요만큼 커질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토해내는 거는 왜 안 돼?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 아니 굳이 이만큼 커져야 돼? 요만큼 커지면서 에너지가 조금 작은 것도 이만큼 커지면서 그런 에너지를 가진 것도 흡수 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안 먹어. 그 에너지는 난 절대 흡수 안 해. 흡수 안 하니까 이따 방출도 안 할 거야. 라는 이런 에너지의 빛을 편식해서 거부하는 이런 에너지 흡수가 왜 안 되는지를 요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다. 이게 일단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다 맞아 하다가도 야 이건 왜 안 돼 그랬더니 그건 설명을 못해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흡수, 방출, 선 스펙트럼 현상에 대한 설명을 못한다 라는 것은 파고 들어가면 왜 각각의 종류별 그 원소들은 빛을 편식하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선 스펙트럼 현상을 설명 못한다 라는 말이고요. 다음으로 알았어 편식해라 됐어 뭐 키 좀 안 크면 되지 하면서 골고루 안 먹어도 뭐 내가 어쩌겠냐 하면서 이제 편식하라고 했어요. 근데 편식이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그러는 거 이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미 톰슨 원자 모형 나올 때 전자는 전하를 띈다고 했잖아. 대전 입자라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러더퍼드가 그랬잖아. 콕 박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문제 없었는데 얘들이 돌고 있다 그랬잖아요. 돌고 있는 거 이거 뭐니?
대전입자 음전하 전자의 속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속력은 일정하다 치자. 오케이. 등속 원운동. 근데 얘가 어쨌든 원운동이잖아. 이렇게만 도냐?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돌다 이렇게 돌다 하잖아. 막 이렇게 방향이 아무튼 바뀌잖아. 가속운동이잖아요. 음전하를 띠는 전자의 가속운동은 필연적이다. 이게 싫으면 톰슨처럼 돌덩어리에 박혀있다고 얘기를 하시든가. 근데 아니라며. 전자의 원운동 또는 구우면 따라가는 가속운동을 한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잃고 있어야 되네.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야 되네. 대전입자 가속운동하면 전자기파 방출하고 그건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는 무슨 얘기다? 이렇게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의 경우 얘가 이렇게 돌면서 에너지가 줄어든 애 반경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주 창조 후 100억 년, 130억 년 동안 이걸 했으면 최소한 몇 초뿐만 아니라 130억 년 동안 했으면은 이렇게 간격을 두고 돌고 있을 전자는 남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원자들이 난 좀만 더 버틸게 하다가도 130억 년은 못 버텨 그러면서 얘들이 원자에게 다 충돌할 만큼 작아졌어야 되는 거다. 원자가 붕괴되었어야 되는 거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반례가 뭐예요? 반례가 뭐야? 뭐긴 뭐야?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게 반례죠. 아니 원자들 지금 적절한 크기로 크기를 잘 유지하고 있잖아. 해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톰슨 원자 모형에선 그나마 괜찮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봅니다. 42쪽. 자 양자가설이 나오기 위한 첫 번째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기억과 니은. 기억, 원자의 안정성 문제가 생긴다. 자 잠깐 오른쪽 날개 보면은 오른쪽에 보충 설명 보면은 대전입자, 하전입자는 정지 있을 때 전기장을 형성, 등속 직선운동 시 전자가 빠지네. 전기장과 자기장을 형성, 가속운동 시에는 플러스 전자기파 방출을 하는데 전자운동은 가속운동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잃으니까 궤도가 점점 작아져야 된다. 결국 원자핵과 합쳐진다. 이를 원자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크기를 유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아닌데요 하죠. 원자들 잘 존재하는데요 하죠. 이 문제다. 설명을 더 해달라. 니은 불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아닌 선 스펙트럼, 불연속 스펙트럼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 방출할 때 왜 굳이 요만큼 먹으면서 요만큼 커지는 건 안 하냐? 또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선 운동할 때 나오는 빛도 이제 해석도 안 되고 하는 뭐 같은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는 내재되어 있다.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거 문제인데 싶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원자가 붕괴하지 않는다. 안정하다. 원자가 안정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이유, 불연속 스펙트럼 두 가지가 설명이 안 되는 현상으로 대두가 되었다 합니다. 자, 그러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타파한 게 이제 다음 단계인 보어 원자 모형이에요. 보어 원자 모형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결을 했지라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었겠냐라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는 이렇게밖에 설명 안 됐던 거를 이렇게 바꾸면 이제 이 아이디어 덕분에 다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 떠올릴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데 정말 창발적으로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보어가 이거를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어는 갑자기 좀 어떤 실험에 의하면이라고 안 하고 이렇다고 하면 안 될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양자가설이에요. 자, 여기는 무슨
과학사 같기도 하고 그냥 암기 내용 같기도 하고 용어 공부하고 외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데 일단 무슨 가설이죠. 근데 양자 가설이야. 자,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양자 가설에서 이 양자가 무슨 뜻인지가 이게 좀 어렵네요. 자, 양자라는 건 뭐냐면은 양자는 굉장히 작은 어떤 입자, 이게 아닙니다. 어떤 입자가 아니고 양과 질이라 그러죠. 아, 이거는 질은 좀 떨어지지만 뭐 이렇게 맛은 없는데 뭐 싸게 많이 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질보다 양이지. 뭐 이렇게 하고. 배부른 게 되시면 맛있게 먹어야지. 양보다 질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양이에요. 양. 양적으로 어떤 단위 입자처럼 만들 수 있는 것들로 뭔가가 구성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만한 어떤 탑을 쌓고 싶은데 플라스틱 탑을 쌓고 싶은데 플라스틱을 녹여서 부어서 이렇게 뭐 3D 프린터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쌓았다. 이번에 3D 프린터로 필라멘트 녹여가지고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녹여가지고 조금 더 큰 탑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탑을 쌓을게요. 자, 플라스틱 녹인 3D 프린터 나한테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다 그러면서 갖다 주는 게 뭐야? 레고 블록을 갖다 줘요. 레고 블록을 갖다 줘.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레고 블록들 잘 이렇게 쌓아가지고 요거 만들어. 그래요. 마침 레고 블록들이 요만한 높이짜리 있고 이만한 높이짜리 있고 요만한 높이짜리 2개 있고 이만한 높이짜리가 있으면 이게 만들어지겠는데 이 높이가 만들어지겠는데 레고 블록이 이게 높이가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해도 조금 안 되거나 이제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야, 이 높이는 못 만들겠어 할 레고 블록들만 주면은 딱 요 높이의 탑을 못 만드는 거죠. 결론,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이만한 기둥, 탑을 만들고 싶은데 딱 요만한 걸 만들고 싶은데 이걸 녹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말만 해. 조금 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료를,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를 이런 높이짜리 블록들, 이만한 높이라는 양적, 질적으로 색깔이 어떤 건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높이라는 물리량을 가지는 것들을 이거 말고 딱 요만한 건 없나요? 없어 하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된 높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것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최종 높이가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되는 거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현상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둥 탑의 높이는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이라는 양이 단위체들이 이렇게 정해진 것들의 조합이 있어서 그것들로 만들 수 있는 최종 값이 안 돼, 요거는 돼, 안 돼, 요거는 돼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양자화, 퀀타이즈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물리량의 구성을 살펴봐야 된다. 원자도 마찬가지야. 원자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라는 것을 양자 가설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다. 원자 내 전자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들은 양자화되어 있다. 잘라서 양자 가설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양자 가설을 얘기를 하면서 양자 가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어느 정도 설명하는 내용은 몰라도 돼요. 물리학 1, 2에서 다 빠졌어요. 그러는데 이제 말만 한번 들어봐. 원자핵주의를 돌고 있는 전자가 질량이 있고 적당한 속도가 있다면 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구할 수 있는데 현재 돌고 있는 이 반경에 대해서 이 원주의 길이가 2πr이 물질파 파장의 n배가 되도록 될 적당한 반경에서 적당한 속도로밖에 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어가 얘기하는 양자 조건이에요. 양자 가설을 만족시키는 양자 조건인데 아무튼 그 결론이 뭐냐면 이런 계산을 하면은 이렇다 치고 이러이러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위대한 닐스 보어님의 계산 결과 특정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는
요거 아니면은 요거 아니면은 요거 하면서 아니면은 이거 하는 식으로 내가 제시한 조건을 따르는 띄엄띄엄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을 그 반경이 요거 등등등 그 반지름이 요거 등등등만 허용됨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허용됨이라고 한다. E1, E2, E3, E4 등등등 En 하는 에너지에서 R1, R2, R3 등등등 Rn의 반지름만 가질 수 있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안 돼라고 해요. 왜 안 돼? 그랬더니 이게 블록 쌓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래요. 아니 근본적으로 왜 안 되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건 앞으로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다 설명이 돼요. 얘네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봐봐. 여기서 첫 번째 원자의 안정성.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었어. 이 2 에너지를 가지고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돌면서 에너지가 순간순간 가속되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방향이 변하는 거니까 얘네들의 에너지가 꾸준히 떨어져서 이렇게 반경이 작아져야 되는데 아니면은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렇게 후루룩 에너지가 떨어져서 이제 반경이 작아져야지 되는 건데 잠깐만 요 에너지 가질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아이고 나는 대전입자라서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서 에너지가 작아지고 싶었는데 아이고 그 상태에 못 가네. 내가 에너지를 방출할래도 할 수가 없네가 돼버려요. 이게 말이 되게 이상하죠. 대전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에너지가 작아지는 과정에서 가져야 될 반경을 지나가면 안 되네. 여기선 존재하면 안 돼. 이런 반경은 존재하면 안 돼. 가 돼보니까 나는 에너지 방출 못하겠는데요? 라고 배짱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게 해결한 것 같아도 아무튼 해결을 했어요. 다음 불연속 스펙트럼. 이거는 자명하게 나왔어요. 에너지가 이거였다가 이렇게 되든 요거였다가 이렇게 되든 이거였다가 이렇게 되든 저거였다가 이렇게 되든 하는 식으로 에너지가 변화될 수 있는 방식의 조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에너지들을 전부 다 마음껏 미세한 차이들을 다 극복하면서 에너지를 흡수 방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또 설명이 되게 되네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한 보어 원자 모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좀 편안하게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의문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되거나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얘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럴 수 없어서 원자 안정성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전자가 이런 궤도를 돌다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런 궤도를 돌 수는 있잖아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반경에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는 못 되지만 이렇게 돌다가 에너지 먹었다 뿅 해가지고 요 에너지를 가지고 돌 수는 있잖아. 여기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갑자기 에너지 방출선 스펙트럼 하면서 뿅 요 상태로 될 수는 있잖아. 아니 안 된다며. 이거 지나가면 안 된다며. 근데 또 그렇게 되긴 된다며. 이거 뭔 말이야 이게. 자, 이게 재밌는 건데 원자핵주의를 전자가 이만하게 돌고 있었어. 그러다가 요만한 반경이 되고 싶어. 이게 이렇게 돌다가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가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다가 뿅 하고 여기서 이만한 반경으로 돌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자가 존재하고 있을 공간이 순식간에 파라라락 작아지더라도 이 거리가 작아지는 과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상태로 존재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있다가 뿅! 여기서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러면 이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뿅! 이만큼 흡수한 상태가 됐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흡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점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선스펙트럼도 설명을 하면서 뭔가 일견 모순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도 다 해결을 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막 이렇게 막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막 질문하고 싶어서 손이 막 이제 부들부들 하죠.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그런데요. 이거는 그럼 왜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이상한 양식 하는 거 막 질문하고 싶어지죠?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그럼 뭐 전자가 무슨 순간이동이라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순간이동을 해요. 그럼 순간이동이 어떻게 돼요? 요만큼 거리라도 순간이동하면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는 상대론에서 벗어나죠. 상대론으로 설명이 또 안 돼요. 그래서 퀀텀 점프라는 말, 요즘에 유행하는 퀀텀 점프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점프야, 점프. 다다다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뿅빵 해가지고 되는 거야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상대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자론으로 설명을 될 만한 현상들은 상대론을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이 합쳐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고, 그래서 양자가설이라고 써있는 게 그런 뜻이고요. 양자조건이라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띄엄띄엄한 에너지들만 얘들이 결국엔 가질 수 있게 되더라. 그랬을 때 이제 진동수 조건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데, 43쪽 보호 원자 모형, 자 이제 어떤 모양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어 가라사대, 닐스 보어 가라사대,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을 것이며 그 반경이 가장 작은 게 있지 더 작은 게 있는 건 아닌 최소의 반경을 돌고 있는 그 상태의 에너지를 E1이라고 한다면, 무한히 많이 뭐 연속적으로 있는 게 낑겨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라고 하고 있을 딱 정확한 값의 에너지와 그때 가질 반경도 있고, 안 돼. 이게 세 번째야 라고 할 수 있는 자연수 순번을 매길 수 있을 허용된 에너지와 반경들이 따박따박 존재를 해서 이때 에너지를 E1, E2, E3 등등등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E1에서 E2로 넘어가는 전자가 점프해서 이렇게 뭔가 작아지든 커지든 하는 에너지를 건너뛰는, 크기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과정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점프를 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이하는 과정에서 E1 기본 일선 E2가 되려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1 상태에서 2, 양자수 1 상태에서 2 상태가 되려면 더 큰 에너지와 작은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면서 작아져야 되는 거죠. 1에서 갑자기 3이 될 수도 있어요. 3에서 갑자기 1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는 더 큰 에너지와 작은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되는 에너지.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기체들이 편식하고 있었던 거야. 무슨 얘기냐면, 수소는 요런 반경, E1이 요런 값, E2는 요런 값, 반경이 이래 했었는데, 말하자면은 또 뭐 있을까? 그냥 순서대로 합시다. 헬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야 되는데, 헬륨 원자핵 주변에서는 가장 작은 에너지가 이거였었고, 반경이 R1'으로 얘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E1'도 달라. 얘의 나름 두 번째 준이 R2 값이 얘랑 또 달라. 미세하게 또 달라. 그래서 E2 값도 달라 하다 보니까 E1'하고 E2' 사이의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에 필요한 에너지, 편식할 수 있는,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기체별로 편식은 하는데 편식하는 빛의 종류가 달랐구나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 이미 화학 시간에도 공부해가지고 다 알 거고 중학교 때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라이먼 계열 자외선, 발머 계열 가시광선 뭐 이런 것들도 파신 계열 적외선들도 다 이름도 알고 있죠? 그죠? 화학 시간에 했나? 중학교 때 했나? 통합과학에서 했나? 뭐 어디서든 해가지고 알고 있을 거라고 내가 믿으면 안 되니? 알고 있죠? 그런 게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근데 암튼 헬륨부터도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자가 2개 있고 막 이런 식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수소님께서는 원자핵이 있으면 주변에 전자 중성 상태에서 한 개만 누구의 방해받지 않으면서 서로 전자들이 영향받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제일 간단해. 우리 수소님께서는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안해. 그래서 맨날 수소 하는 겁니다. 수소 원자 모형 하면서 물리책에서 나오고 막 숫자도 나오는 것들이 얘가 계산이 제일 단순하고 가능해서 그래요. 나머지들은 조금씩이라도 더 복잡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수소만 맨날 보는데 사실은 나머지들은 이원 상태도 얘랑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간단하다는 수소의 1, 2, 3, 4가 어떻게 되느냐. 반경 조건, 머시기 보어의 양자 조건 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딱 떨어지더라. 이 원이라는 에너지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6 마이너스 2의 제곱 4분의 13.6 마이너스 3제곱분의 n제곱분의 13.6 하는 식으로 요 전자의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계산도 편안하고 참 변수 없이 좋더라.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건 우리 핵 분열, 핵 융합 하면서 얘기했죠. 줄 단위에 대해서 매우 작은 줄 단위 값은 일렉트론 볼트로 바꾼 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를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에너지는 에너지가 많다. 다 썼다. 제로. 끝. 이게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데 이걸 다 소모했어. 제로. 끝.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있네. 마이너스 통장 뚫으면 돼요. 잔액이 0 됐네. 나 뭐 사 먹지? 아무것도 못 사 먹는 거 아니라 외상으로 사면 돼요. 에너지에는 플러스 100줄, 1000줄, 10,000줄, 3, 2, 1줄, 0줄 끝이 아니라 마이너스 몇 줄도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용하면 에너지가 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물리에서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것도 일단 얼마든지 가져도 괜찮다. 그러면 E1, E2, E3, E4가 이렇게 표현된다면은 이것보다 이게 더 큰 거죠. 마이너스 13.6이고 마이너스 3.4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큰 거죠. 절대값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고려한 에너지 상태 값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가지면서 존재할 수 있을 가장 큰 에너지는 몇 줄이에요? 몇 줄이야? 0줄 되겠죠? 마이너스 1, 2, 3, 4, 5, 6 무한대 제곱분의 13.6 하는 게 0줄이다 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그래프가 에너지 값 그래프가 E1에 대해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E2는 이게 대해서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하다가 E3, 4 하다가 이 무한대가 0줄 해가지고 E1, E2, E3, E4, E5 점점점 이 무한대는 0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자가 플러스 에너지는 가질 수 없어요? 계산을 따라가면은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다는 뜻은 더 이상 원자핵에 어쨌든 이론적으로 속박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얘한테서 탈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에 어느 정도 아무튼 이론적으로 잡혀 있어서 얘 소속으로 돌고 있다면 에너지가 0줄인 상태야. 가장 에너지가 큰 상태다. 플러스 0.001줄이라는 얘기는 얘는 이 원자 소속 아니야. 난 자유야. 이제 나는 자유예요. 이러면서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수업 중에서 뭐 중학교 때 화학 시간에 그런 때 공부하면서 이런 중복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가 검토가 됐을 건데 거기에서 조금 덜 얘기한 것 위주로 해서 너무 똑같은 거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했고요. 43쪽에 우리가 이제 들뜬 상태, 바닥 상태 이런 용어도 나오고 양자수 개념도 나오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특히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수소 원자가 흡수 방출하는 편식하는 에너지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표에서 라이먼, 발머, 파시엔, 브레키, 푼트 계열 밑에 두 개는 뭐 몰라도 괜찮고요. 자외선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른다. 가시광선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는 것들, 파시엔 계열은 적외선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것이 요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더라. 라이먼 계열은 1 상태의 에너지, 양자수 1인 상태에서 2, 1에서 3, 1에서 5, 1에서 100, 1에서 무한대 올라갈 때 떨어질 때 그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것들 다 자외선이더라. 에너지 양자수 2에서 3으로 2에서 4, 2에서 5, 2에서 100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질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건 다 거의 다 가시광선이더라. 발머 계열 3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적외선이더라 라고 하는 거. 야, 3에서 2 상태로 가면서 방출 또는 2에서 3 상태로 가면서 흡수하는 애는 무슨 계열, 무슨 종류의 빛이에요? 가시광선 발머 계열이라고 하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 3에서 가는구나. 3으로 오는구나. 그러면은 파시엔 계열 적외선이 이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기준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1에서 2로 갔네, 2로 왔네. 이것도 발머 계열. 그러면 안 되죠. 1에서 갔거나 1로 가는 거는 더 낮은 에너지 기준으로 자외선, 라이먼 계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순간 헷갈리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원자모형에 관련된 얘기들과 그것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더 알고 있으면은 약간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들 보충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관련한 문제들, 뭐 암기사항이 돼 있으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풀다가 아, 요거는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다가 이제 질문 하시고요.